자, 이번 시간은 이제 한 단원이 넘어갔습니다. 대단원, 3단원. 그죠? 이제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의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야. 일단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지구과학 파트. 그래서 나중에 또 고2 되면 지구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 또 그대로 나오니까 일단 잘 보시고 일단은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지질시대와 지질시대의 환경. 그러니까 지질시대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치? 지구가 탄생한 이후에 아주 옛날 옛적에 땅의 시대야. 그치? 그리고 그때 어떤 환경이었냐, 그 다음에 어떤 생물이 번성했냐, 뭐 이런 거를 다루고요. 그러면 뭐 관측 장비가 과거에는 그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석이라는 걸 이제 통해서 이제 어떤 지질 시대를 많이 구분을 하지, 그지?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화석이 뭡니까? 화석은 과거에, 그치?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그치? 생물의 유해 또는 흔적이 이 지층 속에 남아 있는 건데, 일단은 당연히 어떤 생명체의 유해도 될 수 있지만 이제 흔적도 뭐가 될 수 있다? 화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그치? 발자국 이런 것도 돼. 배설물, 뭐 기어간 흔적, 뭐 생물이 뚫은 구멍, 뭐 빙하나 호박 속에, 그치? 갇힌 생물, 뭐 규화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지질 시대는 이걸 좀 외우세요. 지질 시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칸막이를 3개를 좀 외워. 그치? 숫자 70, 5.4, 2.5, 0.6이라는 요 숫자를 좀 외우세요. 5.4, 2.5, 0.6. 자, 그래서 일단은 5억 4천만 년 전, 2억 5천만 년 전, 6천만 년 전. 그치? 그래서 5억 4천만, 지금으로부터 5억 4천만 년 전 이전의 지질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캄브리아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억 4천만 년 전에서 2억 5천만 년 전까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생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억 5천만 년 전에서 6천만 년 전까지를 중생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 6천만 년 전 이전을 우리가 신생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이 지질 시대를 구분할 때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 다음에 5, 4, 2, 5, 0.6 이 숫자는 꼭 외우세요. 그러면 각 지질 시대별로 어떤 화석들도 외워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인지도 봐야 되니까 요거는 꼭 암기를 해두세요. 그래서 요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요 부분은 일단은 필수 암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우리 이제 화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화석, 고생물의 유해나 흔적. 먼저 이 화석이 이제 만들어지는 조건을 보세요. 당연히 쪽수가 많아야 되겠지, 그지? 이거는 뭐 한번 들으면 이해될 거야. 개체수가 많아야 돼. 만약에 개체수가 적었어? 그럼 애써서 하나 만들어졌는데 지각 변동으로 꽝 망가질 수 있잖아, 그지? 일단은 쪽수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몸에 단단한 뼈나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빨리 매몰돼야 돼. 그치? 빨리 매몰되어서 이제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됩니다. 화석화 작용. 그러면 선생님, 화석화 작용이 뭡니까? 그러면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야. 그치? 치환되거나 이제 탄소로 변하여서 화석으로 보존되는 이 작용이 화석화 작용이야. 그치? 그래서 화석화 작용은 말 그대로 화석이 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어떤 생물이 땅속에 묻히면 그 놈이 썩잖아. 그치? 그 공간을 어떤 다른 물질, 광물질이 들어가서, 그치? 그 틀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그 자체에 물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 탄소로 변하여서 이제 화석으로 보존되는 이 작용을 화석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석의 종류를 얘기할 때 여기 규화목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지? 선생님 또 규화목은 뭡니까?
나무의 원래 형태와 구조를 보존한 상태로, 그지? 그 나무 틀에 누가 쏙 들어가 버리냐면 이산화규소 있지, 그지? 그지? 이산화규소, 뭐 SiO2 모래의 주성분이야. 요놈이 나무 성분과 대체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화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규화목이라고 얘기를 하지. 뭐 시험에는 잘 안 나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은 일단은 어떻게 돼? 죽은 다음에 묻혀야 되잖아, 그지?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갑자기 퇴적물에 묻혀야 되고요. 뭐 홍수나 산사태 이런 게 나면 갑자기 확 묻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퇴적층이 쌓이면서 눌려지잖아, 그지? 그래서 퇴적층이 쌓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땅속에 있던 게 드러나지는 않잖아, 그지? 우리 눈에 드러나려면 지각 변동으로 퇴적층이, 자, 지구과학은 이런 용어를 좀 알아둬야 돼. 융기라는 거는 땅이 솟아오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 이 융기라는 말은 솟아오른다고 그랬지, 그지? 요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침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이 어떻게 돼?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지각 변동으로 퇴적층이 솟아오른 다음에 일단은 솟아오르면 어떤 풍화침식을 많이 받잖아, 그지? 그래서 화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 요 화석의 구분이야, 그치? 요 화석의 구분. 자, 우리가 화석을요 크게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그래서 표준 화석은 어떤 말이 꼭 들어가야 되냐면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어느 한 시대에 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 시대에 번성했던. 그러니까 어느 한 시대다라고 돼 있잖아. 어느 한 시대. 그러면 전체의 어떤 지질 시대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니까 딱 느낌이 오지?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 그지? 짧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요 시상화석이라는 말은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시상화석은 어떻게 외우면 좋아요? 특정한 어디에 살던 환경에 살던 생물의 화석, 그치? 특정한 환경이라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특정한 환경.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환경은 분포 면적이 어떻다? 좁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요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요. 자, 시상화석은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다. 특정한 환경에 살던 생물의 화석이니까 조건은 일단 요게 먼저 떠올라야 되지.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되고 요게 먼저야. 분포 면적이 특정한 환경이니까 분포 면적이 좁지만 대신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살아야 돼. 그래서 얘는 생존 기간이 어떻다? 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표준 화석은 어느 한 시대잖아, 그지? 어느 한 시대니까 얘는 생존 기간이 짧고,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지, 그지? 생존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표준이 되려면 뭐 우리나라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그지? 그래서 분포 면적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요 그래프, 그치? 항상 지구과학은 니네가 출제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뭘 하겠니? 당연히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걸 물어보길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가로축, 세로축. 자,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분포 면적이 넓은 거야, 그치? 여기 일로 갈수록 분포 면적이 넓고, 일로 갈수록 생존 기간이 넓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표준 화석은 생존 기간이 여기 가면 높은 거고 여기 가면 낮은 거잖아. 낮고, 그러니까 그지? 생존 기간이 낮고
분포 면적은 여긴 작고 여긴 넓으니까 넓고 이렇게 화살표를 꺼서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 그지? 이 위치가 뭐야? 표준화석의 위치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뭐야? 시상화석은 어떤 특정한 환경이란 말이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지? 특정한 환경에 살던 생물의 화석이니까 일단은 분포 면적은 작아야 돼, 그지? 작아야 되고 생존 기간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길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 만나는 지점 여기가 되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시상화석이야, 그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거, 그죠? 만약에 이런 거를 또 이런 식으로 바꿔낼 수도 있어, 그지? 자,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을 때 이번에는 거꾸로 어떻게 거꾸로 합니까? 세로축 가로축이 이렇게 있으면 가로축을 이번에는 생존 기간이라고 두고 이거를 이제 분포 면적이라고 뒀을 때, 그지? 자, 표준화석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표준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되니까 여기다 쫙 긋고, 그지? 분포 면적은 표준이 되려면 어느 데서나 다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요 위치가 결국 무슨 위치가 된다? 표준 화석의 위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해석하는 내용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화석들이 있잖아, 그지? 자, 시상화석은 일단 무조건 뭘 외워야 되냐면 환경을 외우셔야 됩니다. 고사리가 나오잖아, 그지?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항상 어떤 생명체가 육상 생물인지 그 다음에 수생 생물인지, 그지? 육지에 사는 생물인지 바다에 사는 생물인지 이걸 봐야 돼, 그지? 근데 고사리가 발견됐어. 그러면 그 고사리가 발견된 그 지역은 과거에 바다는 아니었잖아, 그지? 고사리가 바다에 살지는 않지, 그지? 그 다음에 그때 환경이, 그지? 기후 조건이 따뜻하고 습한 육지 이런 거 외워야 되고요. 산호도 따뜻하고 얕은 바다. 그 다음에 조개는 얕은 바다나 갯벌. 그러면 산호가 나왔는데 육지에서 산호가 발견될 수는 없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육지에서 산호가 발견됐다면 과거에 그 지질 시대의 그 지역은 물속이었다는 얘기야. 맞아요. 조개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고생대의 표준화석이 나오잖아, 그지? 자, 이 고생대는 자, 요걸 좀 외우세요. 요 순서대로 3, 필, 갑, 방. 이게 고생대도 굉장히 많은 시기가 있어, 그지? 그 시기별로 나온 화석 순서입니다. 삼엽충이라는 놈이 있고요. 필석, 갑주어, 방추충 이런 것들이 이제 고생대도, 그지? 고생대도 캄브리아기, 오르드브스키,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패른기 뭐 이런 많은 시기가 있어, 그지? 그걸 다 외우긴 힘들고 일단은 요 순서로 아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뭐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것들은 표준화석이구나. 어느 시대의 고생대의 표준화석이구나. 그 다음에 중생대의 표준화석은 누굴까요? 공룡 암모나이트. 네. 필석이에요. 필석. 뒤에 그림이 나와, 그치? 필석이 뒤에 그림이 나오면 그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생대는 공룡 암모나이트, 신생대는 뭡니까? 화폐석 매머드. 그죠? 화폐석 매머드. 됐나요? 자, 그래서 표준화석 요거 다 외워야 되고, 그치? 한 번에 다 외우긴 힘들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얘들아, 대부분 이 화석은 퇴적하면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뭐 석회암이나 셰일 등은 퇴적하면서 발견된다. 우리가 화성암이라는 거는 나중에 또 외우겠지만 이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된 거고, 이 변성암이라는 놈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성질이 변한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생물 유해가 파손되거나 형태가 사라지기 때문에 화석은 무조건 어디서 발견된다? 퇴적암. 그치? 화석하면 무조건 퇴적암이라고 생각하면 돼. 화성암이나 마그마가 굳어서 된 암석이라. 야, 그럼 마그마가 굳을 때 어떤 조개 같은 게 그 안에 들어가 봐, 그지? 다 뭉개지고 타지, 그지? 틀이 안 만들어져, 그지? 변성암도 뭐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당연히 그 틀이 안 만들어져, 형태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과거를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화석을 이용한 과거의 해석. 자, 그래서 지층이 생성될 당시에 뭘 할 수 있습니까? 환경을 알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아까 시상화석은 아까 뭡니까? 특정한 환경에 살던 생물의 화석이잖아, 그지? 그래서 지층이 생성될 당시에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화석은 특정한 환경에 살던 생물의 화석이고, 그래서 얘는 분포 면적은 좁지만 생존 기간은 엄청 길어, 그지? 그럼 얘들을 비교할 때 나오는 요소가 생존 기간, 분포 면적, 그지? 요런 틀을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산호와 고사리의 오늘날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습과 화석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산호와 산호화석, 고사리와 고사리화석. 그치? 산호와 산호화석, 고사리와 고사리화석. 그러면 실제 모습과, 그치? 현재 실제 모습과 과거 어떤 화석의 모습을 봤을 때, 그치? 유사하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산호화석이 발견됐다. 그럼 그 당시에 어떤 환경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 고사리가 발견되었다. 따뜻하고 습한 육지야. 습한 육지입니다. 습해요. 건조하지 않습니다. 습한 육지. 그 다음에 서식 환경이 다른 곳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경우, 아까도 얘기했잖아. 처음에는 물속이었는데 얘가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받으면 이 물속에 있는 땅이, 그치, 위로 드러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습곡 산맥 같은 경우, 그지? 그래서 뭐 산 꼭대기에 어떤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해요.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생물이 퇴적된 이후에 지각 변동을 받아서, 뭐 지각 변동은 뭐 화산, 지진 활동, 뭐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지각 변동이야. 지각 변동을 받아 다른 환경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원도 영월 산지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산인데, 바다 생물 화석이 발견됐다. 이 얘기는 이제 과거에 그 위치는 물속이었는데, 그지? 얕은 바다였는데, 이 얘기들이 어떻게 돼? 솟아올라서 육지로 드러난 거잖아, 산지는. 그래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화석을 이용해서 어떻게 과거를 해석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지층이 생성된 시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매머드가 발견됐어, 그지? 그러면 걔는 신생대야, 그지? 6천만 년 전 이전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 공룡이 발견되면 공룡 같은 경우는 2.5억에서 6천만 년 전 사이, 이렇게 알 수 있다. 중생대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 다음에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이야. 나중에 생성된 지층일수록 진화된 생물 화석이 발견된다. 자, 이 내용이 또 무엇을 의미하냐? 그쵸?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을 의미하냐면, 처음에는 이런 층이 발견됐고, 두 번째는 이런 층, 세 번째는 이런 층이 막 쌓여있는데, 여기에 어떤 A라는 화석이, 여기는 B라는 화석이, 여기는 C라는 화석이야, 그치? 그럼 누가 먼저 쌓인 거야? 먼저, 그치? C가 나중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땅이 이렇게 쌓인다는 얘기는 몇백 년 가지고 안 돼, 그치? 최소한 몇천 년, 몇만 년이야, 그치? 그래서
먼저는 당연히 과거잖아, 그지? 과거고 나중은 현재에 가까우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진화된 생명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나중에 생성된 생물일수록 진화된 생물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대륙의 이동이야, 그지? 멀리 떨어진 대륙의 화석을 비교하여 대륙의 분포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과거에, 그지? 과거에 이제 고생대 말에 이 대륙들이 그 남극 주변에 다 모여 있었어, 그지? 이 한 덩어리로 뭉쳐있던 이 대륙을 우리가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판게아라고 얘기했습니다. 판게아. 그럼 이때는 다 붙어 있으니까 이런 육상 생물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맞지? 근데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 얘들이 다 떨어져 있었잖아, 그지? 그럼 육상 생물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에는 대서양이 있는데 육상 생물이 대서양을 헤엄쳐서 갈 수는 없잖아, 그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과거의 대륙이 붙어 있었는지 떨어져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 육지와 바다 환경, 화석으로 발견된 생물의 서식 환경을 통해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이 육지인지 바다인지는 알 수 있다. 공룡, 육상생물 매머드, 육상생물 고사리, 참나무 얘들은 다 육상생물이라는 얘기고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완종류, 암모나이트, 화폐석, 뭐 산호, 조개 이런 것들은 다 바다에 살았던 생물들이야, 그지? 이 화석을 통해서 바다에 살던 생물이 나오면 과거에 거기 환경은 뭐 물이었다, 그지? 뭐 공룡이 발견됐는데 공룡이 물 속에서 뭐 퇴적이 될 일은 없잖아, 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층의 융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층의 융기. 바다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육지에서 발견되는 경우. 그럼 이 지층은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후에, 그지?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수면 위로 뭘 했다?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융기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시로는 강원도 태백산지의 고생대 지층에서 발견된 삼엽충. 아까 삼엽충은 물에서 산다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산 위에서, 산지에서 발견이 돼. 융기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에서 또 암모나이트 화석을 발견했어, 그지? 그러면 아주 옛날 과거의 지시시대에 이 히말라야 산맥이 있던 그 위치가 뭐였다? 물속이었다라는 얘기야, 그지? 물속이었다. 그래서 화석을 이용한 해석 여기 보면 자 보통 이 그림이 뭡니까? 이게 삼엽충이라는 친구야, 그치? 삼엽충. 요거 산호, 여기는 공룡, 여기는 고사리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지층 C에는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고사리가 발견됐으니까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이고, 그 다음에 공룡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중생되고 공룡 육지에 살았다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A는 산호와 삼엽충. 그러면 지층이 생성될 당시 산호는 시상화석이잖아, 그지? 따뜻하고 얕은 바다야. 그래서 바다 환경이었다가 지층이 융기하여서 B와 C가 생성될 때는 뭐가 됐다? 육지 환경이었다, 그지? 그래서 이 화석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수륙 분포 변화를 알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 다 외우는 거야. 자, 이제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는 지구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지? 그냥 지구는 그냥 커다란 뭡니까? 암석 덩어리였는데, 처음에는 이게 마그마의 바다라고 해서 통합과학 때 배웠잖아, 그지? 이게 마그마의 바다 형태여서 액체야, 그지? 근데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잦아지면서 이제 지구가 식기 시작하잖아, 그지? 그리고 다 식은 이후에 냉각이 돼서 이제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로 떨어져서, 그지? 낮은 부분에 물이 고여서 바다가 되는 거고,
그치? 또 높은 지역은 육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첫 출발은 지금으로부터 몇 억 년 전이야? 46억 년 전. 자, 또 중요한 게 나오네. 지질시대 구분 기준이야. 단어를 떠올리세요. 화석, 그 다음에 부정화, 그리고 이제 내용을 파악해야지, 그지? 자, 그래서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그지? 어떤 많은 생물들이 있을 때 많이 멸종됐잖아, 그지? 그럼 거기를 기준으로, 그지? 출멸이 많은 위치를 우리가 급격한 변화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는 이 화석의, 그지? 화석의 출현이야. 출현과 멸종이, 그지? 멸종이 굉장히, 이거 많을 다짜입니다. 많은, 그치. 그 시기가, 그치. 어떤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의 지각 변동, 이게 이제 부정합이라는 내용이 나와, 그치? 야, 부정합. 자, 이 부정합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부정합은 너무나 중요한 거야. 시간적, 뭐가 있는, 단절이 있는, 위아래, 상, 하, 두 지층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얘기해. 그치?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적 단절이 있는 위아래 두 지층의 관계.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일단은, 자, 보세요. 이런 바다가 있었어. 그치? 바다 밑에, 그치? 바다도 육지처럼 울퉁불퉁하잖아. 그치? 여기에 처음에는, 자, 어떤 층이, 이런 층이 이렇게 퇴적이 됐습니다. 이런 층들이 이렇게 퇴적이 되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더니 또 이런 층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층이 이렇게 퇴적이 됐어. 그치? 퇴적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런 층이 어떻게 됐어? 일단은 퇴적이 됐어. 그렇지? 이렇게 퇴적이 되었는데, 문제는, 자, 첫 출발은 뭐부터 우리가 출발을 시켰어? 퇴적부터 출발을 시켰지. 그지? 퇴적. 그런데 이게 솟아올랐어. 그지? 솟아오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 물 위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물을 이쯤으로 봅니다. 이쯤으로 보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런 부분이 막 풍화 침식을 받을 거 아니야. 깎여. 그지? 깎여. 그지? 깎이면서 깎인 흔적들이 일단 쌓이긴 하는데,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침식이야. 그지? 그러면 융기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침식이 나와. 그지? 깎여. 침식.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 그지? 침강이야. 그러면 또 해수면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지? 해수면이 이렇게 되고, 또 여기에 새로운 퇴적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쌓일 거 아니야.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A 위치의 땅과 B 위치의 땅 사이에, 요 사이에는 땅이 어떻게 돼? 융기, 그 다음에 침식, 침강이라는 이런 지각 변동이 생겨야 돼. 그럼 니네 생각해봐. 땅이 솟아올랐다가 또 이렇게 깎였다가 가라앉으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적인 갭이 있잖아. 그지? 이 두 지층의, 그지? 이 두 지층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부정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런 두 지층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니? 부정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부정합의 특징은 또 여기에 이렇게 침식이 되면, 이 침식될 때에 어떤 알갱이들이 있잖아. 그지? 퇴적 알갱이들이 여기에 띵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저역암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부정합의 정의는 시간적 단절이 있는 상하 두 지층의 관계고, 그 다음에 부정합은 지각 변동을 거친 지층 위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되어 아래 두 지층 사이가 연속적이지 않은 관계. 그지?
그러니까 A층이 생기고 B층이 생길 때 아까 뭐가 융기침식 증강이 걸리잖아, 그지?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지? 끊기잖아, 한번. 퇴적하는 요 시간이 끊기니까 얘가 어떻게 돼? 연속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부정합면은 부정합을 이루는 요 녹색 요 부분 경계 있잖아, 그지? 요게 부정합면입니다. 그래서 부정합면 경계로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긴 시간적 단절이 있고 화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정합의 생성 과정 요 순서 꼭 암기를 하세요. 퇴적, 융기, 침식, 침강, 퇴적. 근데 무엇 때문에 융기, 침식, 침강이라는 요 부분 때문에 여기 퇴적과 여기 퇴적 사이에 갭이 생긴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런 시간적 단절이 있는 상하 두 지층의 관계를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질시대를 구분을 하잖아, 그지?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성캄브리아 시대와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성캄브리아대 아까 5425 외우라고 그랬지. 5.4, 2.5, 0.6.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오우 대부분을 차지하잖아, 그치? 지질 시대 중에서 상대적 길이가 가장 길다. 그러면 46억 년을 그치 88.2%로 그치 환산해서 아니면 또 시계로 그치 시계 뭐 1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시간에 해당하느냐 뭐 이런 것도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성캄브리아 시대 때에는요 화석이 거의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왜? 일단은 개체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생물체의 단단한 골격도 없었고 그 다음에 지각 변동과 풍화작용을 많이 받아서 그치 그 형태가 남아있기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는 아까 생물계의 변화야, 그치? 생물계의 변화를 뭐라고 그랬지? 화석, 그치? 화석.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래서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 선고 중심 꼭 외우세요. 여기서 이제 부등호를 두 겹으로 해놓은 거는 성캄브리아 때와 고생대 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엄청 길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치 중간에 끊어놨지. 아니면 한 면에 이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없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굳이 외울 필요 없어. 지질시대를 12시간으로 나타낼 때 한 고생들은 10시 35분에 위치, 중생들은 11시 21분, 신생들은 11시 50분에 시작하였다. 아이코, 신생들은 꼴랑 한 10분 정도도 안 되네, 그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문제를 후딱 풀어봅시다. 화석, 과거에 살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에 지층에 남아있는 건데 자 시성화석은 지층이 생성될 당시에 뭐를 알려주는 화석입니까?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고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을 우리가 무슨 화석이라고 얘기합니까? 표준 화석이야, 그치? 왜? 표준 화석은 어느 한 시대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 쌤이 뭐 아까 적어준 대로 외우세요. 그 다음에 또 뭐를 과거 해석을 할 때 뭘 가지고 화석을 이용한 과거 해석. 자, 지층이 생성된 당시 환경과 생성된 시대,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으로 지층이 생성된 환경과 시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과거 대륙의 이동, 멀리 떨어진 대륙의 화석을 비교하여 대륙의 분포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육지와 바다 환경, 뭐 지층이 생성될 당시 환경이 육지인지 바다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약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하고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질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그죠? 약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뭐 어떤 책은 48억 년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생물이 출현, 멸종, 출현, 멸종, 그지? 그거를 어떻게 한다? 화석.
대규모의 지각변동이고 지질시대의 구분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무슨 대입니까? 신생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OX 문제 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열치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화석은 화성암이 아니고 무슨 암에서 발견된다고 그랬어? 퇴적암에서 발견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틀렸고 배설물이나 흔적들 화석이 될 수 있다고 그랬지. 그지? 없다. 잘못된 말입니다. 자, 이제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홍수나 산사태 등에 의해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갑자기 어디에 퇴적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퇴적물에 묻히고요. 퇴적층이 쌓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만들어져요? 화석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변동으로 퇴적층이 땅 위로 올라온 후에 침식작용을 받아 화석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표준화석, 시상화석. 시상화석은 환경, 그지? 표준화석은 시간이야, 시간, 그지? 시대. 특정한 환경에 살던 생물의 화석을 우리가 시상화석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생존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은 생존기간이 짧아. 그러면 어느 한 시대잖아, 그치? 어느 한 시대니까 뭡니까? 표준화석이고요. 방추충, 공룡, 매머드 이런 게 무슨 화석이야? 방추충은 고생대, 공룡은 중생대, 매머드는 신생대잖아, 그치? 그리고 어느 한 시대에 번성했더니까 표준화석이고, 그 다음에 고사리, 산호, 조개 요것들은 뭐가 됩니까? 시상화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질시대와 각 지질시대의 표준화석을 옳게 연결하세요. 삼필갑방이라고 그랬지? 고생대, 삼엽중,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중생대, 화폐석, 신생대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그 다음 바다 환경이었던 놈을 찾는 거네, 그지? 공룡 육지, 산호바다, 고사리 육지, 매머드 육지, 삼엽충 바다, 암모나이트 바다. 그래서 얘들이 다 바다 환경입니다. 그래서 니은, 미음, 비읍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은 아까 화석과 부정합이라고 얘기했지. 생물계의 큰 변화와 부정합이 알겠지. 생물계의 큰 변화와, 그러니까 화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물계의 큰 변화, 부정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규모의 지각변동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 A, B, C, D에 알맞은 지질시대를 쓰세요. A는 또 써야 되네. 선캄브리아대. 그렇지. 선캄브리아대. B는 고생대. C는 뭡니까? 중생대. D는 뭐예요? 신생대.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선고중신입니다. 선고중신. 자, 끊기가 애매해서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인데 딱 봐도 여기는 니네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각각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환경 외워야 되고 그때 어떤 생물들이 출현했는지, 그치? 이걸 외워야 되는 부분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꼼꼼한 암기가 필요한 단원입니다. 자, 성캄브리아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어, 그치? 추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변동을 많이 받았어요. 지각변동 많이. 그 다음에 화석이 없는 게 아니야. 드물게 발견되기는 해, 그치? 그래서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래서 화석이 드물었는데요. 이때는 개체수가 적었고 껍데기 없었어. 그 다음에 지각변동을 많이 받아서 남기 어렵다. 앞에 했던 내용이고요. 자, 당연히 요게 중요하겠지, 그지?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떤 색으로 바꿔야 사랑을 받을까요? 자,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최초의 생명체야, 그지? 생명체.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생물이 이때는
자외선이 너무 육지에 많이 쪼여 있어, 그지? 근데 이 물속은 이 자외선이 투과할 수 있는 깊이가 있잖아, 그지? 조금 들어가면 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이 물이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요거 꼭 외워라. 꼭 외워야 됩니다.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 그래서 얘로 인해서 바다와 대기로 일단 산소 방출. 그러니까 야 광합성 세균 처음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면 성캄브리아대야, 알겠니? 성캄브리아대가 생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가장 오래된 생물 흔적으로 남세균이 여러 겹으로 쌓여 만들어지는 퇴적 구조를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그 다음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나오죠.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발견된 다세포, 해파리, 해면 등의 다세포 생물의 화석군을 우리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야. 지금 외워야 됩니까? 네, 외우세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런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그래서 이 선캄브리아 시대 때 초기에는 또 대기 중에 산소가 있었어, 없었어? 산소가 없었어. 어디에?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남세균이 출현한 후에 산소가 쌓였지만, 그치? 이때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어, 아직. 처음에는 오존층이 생성되지 않아서, 그죠? 강한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요거 중요하지. 육지에는 생물 출현할 수 없었습니다. 육지에는 육상 생물이 없었어. 선캄브리아대 때는 생명체는 있었어, 그지? 근데 뭐가 없다? 육상 생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육상 생물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캄브리아대 때는 좀 단순해요. 자, 일단은 남세균, 그치? 남세균이 제일 중요해. 남세균 꼭 외워야 돼요.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 광합성 세균이야, 알겠지? 얘로 인해서 일단은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그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이놈이 이제 바다와 대기로 방출되면서 대기의 조성이 바뀌긴 해, 그지? 하지만 이 선캄브리아대 때 오존층은 안 생겼습니다. 오존층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의 환경과 생물을 보면요. 고생대는 대체로 기후가 온난,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네. 온난, 말기에는 항상 빙하기가 있네, 그지? 그 다음에 자 판게아 아까 얘기했지, 그지? 판게아 언제 생겼습니까? 고생대 말에, 그지? 고생대 말기에 초대륙이야, 그지? 초대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대륙이 판게아가 되겠지, 그지? 판게아. 그래서 초기에는 해양 생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 그지? 왜? 바다와 대기의 산소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존층.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의 증가로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와, 이거 대빵 중요한 거지, 그지? 처음 산소가 만들어진 거는 선캄브리아대고, 이게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 증가로 오존층 하는 역할은 또 뭐야? 자외선 차단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육상생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기에는 삼엽충, 방추충에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지, 그지? 대멸종. 그래서 왜 멸종이 됐냐? 자, 얘들이 흩어져 있을 때는 이런 해안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어, 그지? 그런데 한 덩어리가 되면 해안선이 단조로워지잖아, 그지? 해류의 흐름도 단조로워지고, 그지? 그러면서 많은 생물의 자, 대멸종, 요것도 중요한 말이야. 대멸종. 멸종이 뭐 각 지질 시대도 있긴 했지만 가장 큰 폭으로 많이 멸종했던 게 고생대 말이란 얘기야. 고생대 말.
그래서 삼필갑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척추동물인,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이런 놈들도 있었고, 자 척추동물인 어류, 그지? 그래서 어류, 갑주어야, 그지? 최초의 척추동물이 어류입니다. 그 다음에 양서류, 그치? 깨구리 같은 거. 그 다음에 곤충류, 대형 잠자리. 그 다음에 양치식물이야, 그지? 양치식물, 이끼류. 그 다음에 겉시식물의 출현. 자, 항상 출현하고 번성하고 구분을 해야 돼. 항상 출현이 된 그 다음 지질시대에 번성을 하는 거야. 항상 출현이 먼저 된 다음에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중에 번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번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치식물이 대량으로 묻혀 석탄층을 형성하였으며 오늘날 석탄은 화석 연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대기 중에 산소, 요것도 잘 봐. 성캄브리아대 때 광합성 생물이 출현했어, 그지? 바로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한 게 아니야. 처음에는 이 발생한 산소가 어떻게 돼? 바다에 있는 우리 산화환원 배웠잖아, 그지? 철이온하고 결합해서 철광석이 돼.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이제 철이온들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급격하게 퐁 증가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자, 육상 생물이 진출하는 시기를 보면 어디에요? 오존층이라는 놈이 생성된 이후에, 그치? 생물의 육상 진출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이런 거 좀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은 아주 어려운 그래프지, 그치? 딱 봐도 이런 거 되면 애들이 많이 틀릴 것 같잖아, 그치?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자, 이제 고생대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시대가 나옵니까? 중생대라는 시기가 나옵니다. 중생대. 자, 중생대는 자, 빙하기가 없다. 딱 이게 눈에 보이지? 다 뭐야? 온난했다가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는데 얘는 빙하기가 없어, 그지? 그래서 화산활동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아이고 이산화탄소 기체면 온실효과잖아, 그치?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게아가 분리되잖아, 그치? 판게아 분리 언제입니까? 2억 년 전부터, 그치? 지금부터 2억 년 전에, 그치? 그러니까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됐잖아, 그치? 그럼 2억 년 전이니까 중생대 어디야? 초쯤에 해당하지, 그치? 그래서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륙과 해양 분포가 다양해지고, 그치? 그러다 보면 생물도 또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다양한 서식지가 형성되면서 고생대 말기 대멸종 이후에 생물이 다시 번성하였습니다. 말기에는 공룡 멸종,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멸종. 그래서 이때의 원인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래?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로 추정입니다.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번성이 아까 출현하고 번성은 다르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출현은 한참 전이겠지. 그 다음 파충류, 공룡, 그 다음에 겉시식물입니다. 겉시식물은 뭐가 있다는 얘기야? 겉시식물은 시방이라는 놈이 있어, 그지? 시방 안에, 그지? 시방 안에, 시방이 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방이 없는 이런 게 겉시식물이야. 그러니까 씨앗이 시방 안에 보호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소철, 은행, 소잣, 그지? 소은, 소잣, 소철, 소소, 은잣, 소소잣, 소잣, 소소잣. 은행나무도 겉시식물이고, 그 다음에 속시식물과 몸집이 작은 포유류, 조류, 이거 봐, 출현이야. 번성이 아닙니다. 번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시식물은 일단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니? 신생대 마지막 나오네. 신생대. 자, 신생대 환경과 생물. 기후는 전기에는 대체로 온난화였지만, 자, 빙하기, 간빙기 3회야. 빙하기가 4번. 빙하기가 4번이다.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 이때 아하, 이 아이 중요하지.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알프스 히말라야는 신생대야. 그 다음 대서양과 인도양은 더 넓어졌고, 그지?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는 빙하기의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얕은 곳이 육지로 드러나 생물이 여러 대륙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다음 뭐가 형성이 되었나요? 넓은 초원이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와 비슷한 생물종을 이루었다. 번성했던 생물 와서 합해서, 그 다음에 뭐야, 매머드, 포유류, 그지? 그 다음에 속시식물, 참나무, 단풍나무, 퍼플러 나무, 그지? 아, 선생님 이런 종류들 다 외워야 됩니까? 안 나오진 않아, 그지? 외울 수 있으면 외워야 되고, 나중에 이거 배우면 학교에서 프린트를 내줄 거야, 그지? 거기에 맞춰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진화 과정이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순서고. 그 다음에 미역, 다시마 이런 게 해조류지. 해조류, 양치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 식물. 동물과 식물의 어떤 진화되는 요 과정이잖아, 그지? 이런 순서들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대륙이 이제 합쳐졌을 때 우리 판게아가 형성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해안선 길이가 감소하여서 얕은 바다의 면적 감소로 해양 생물의 서식처가 감소, 해류가 단순해져. 그래서 기후되고 단순해져서 생물의 수가 감소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선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중성대는, 그쵸, 중생대는 뭐 현재 평균 기온 15도를 기준으로, 그치, 15도를 기준으로 요 기준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어디가? 중생대가요. 중생대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대멸종의 원인이야.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자, 그래서 수륙 분포 변화 및 해수면의 변화, 소행성 충돌, 대규모 화산 폭발, 지각 변동, 기후 변화, 대기와 해양의 산소량 급감 등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판게아 형성, 대륙이 합쳐지고 해류가 단순해지고 기후대가 단순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소행성 충돌로 생긴 재와 먼지가 햇빛을 차단하여서, 그치, 햇빛 차단하면 기온이 내려가지, 그치? 내려가, 알겠니? 그 다음 화산 폭발도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하잖아? 기온 하강입니다, 하강. 또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의 화산가스가 대기로 유입되면서 산성비가 내렸고요. 그 다음에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기온이 상승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질 시대를 봐라.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자, 고생대 때 선이 하나, 둘, 셋, 그치? 세 개야. 고생대 때 3번 있어. 중생대 때 대멸종 1번, 맞지? 그 다음에 신생대 때 1번, 이런 식으로, 그치? 총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느 부분이야? 3번이 무조건 시험에 나오지, 그치? 3번. 자, 고생대 말이야, 그치? 판게아 형성, 요거 크다. 그 다음에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대멸종이 이루어졌다.
근데 고생대 처음 1번 위치는 빙하의 확장으로 인한 해수면 하강, 기온 하강.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는 해양의 무산소와 기후냉각, 수행성 충돌.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판기와 분리에 따른 화산활동. 그 다음 5번은 수행성 충돌, 화산 폭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주로 등장하는 부분은 어디야? 고생대 말, 그치? 판계화 형성, 판계화 형성, 판계화 형성. 이 아이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빠밤. 자,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 급격하게 변한 지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하지만 환경 변화에 적응한 생물은 생태 공간을 채우고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여 오늘날 생물의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는 게 생존에 유리한 거야, 알겠니? 만약에 우리 사람 같은 경우 뭐 다양성이 작다 하면 감기 한 번 걸리면 죽어야 돼, 그지? 근데 뭐 여러 가지, 그치, 형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병원체에 대해서도 강하지, 그치. 자, 빨리 하고 쉽시다. 자, 성칸브리아 시대의 환경은 광합성 생물 남세균이 출현하여 대기 중에 뭐의 농도가 증가하였습니까? 산소의 농도가 점차 증가하였고요. 그 다음 바다에서 최초의 생물 출현,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고생대 말기엔 빙하기가 있었고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서 뭐가 형성이 되었습니까? 판게아라는 놈이 형성이 되었고요. 육상생물 출현, 무척추동물, 어류, 양서류. 그래서 무슨 식물이 번성하였습니까? 양치식물이 번성하였다. 전반적으로 온난화했고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파충류, 그치? 공룡 같은 걸 우리가 파충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파충류, 거시생물 버섯. 그 다음에 신생대 후기에도 여러 번의 빙하기가 나타났으며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이뤘다. 그래서 화폐석, 포유류, 그 다음 번성이라고 했으니까 신생대는 속시식물이야. 중생대는 거시식물이고요. 그 다음 대멸종과 생물의 다양성.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많은 생물종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멸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멸종.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한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여 오늘날 생물의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다. 자, 1번 지질시대 기후에 대한 설명 OX 문제야. 섬칸브리아 시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하다고 그랬지, 그지? X. 고생대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중생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했네. 맞아요. 그 다음에 신생대는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지, 그지? 틀렸네. 꼼꼼하게 외워라. 너네가 시험을 쳐봐서 알지만 결국 꼼꼼함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륙 분포 변화 한 덩어리였다 점점 벌어지는 순서로 보면 되잖아, 그지? 나 순서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OX 옳지 않은 거. 성칸브리아 시대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였다. 남세균, 그지? 남세균. 사이아노 박테리아라고 얘기했지, 그지? 고생대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육지에는 공룡이 번성하였다. 고생대가 아니고 이 아이들 언제야? 중생대야, 그지? 중생대. 그 다음에 최초의 육상생물이 출현하였다. 고사리 한번 생각해봐, 그지? 고사리는 육지에 있잖아. 고생대야. 고사리는 고생대입니다. X. 신생대 속시식물과 포유류가 번성을 하였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림은 서로 다른 지질시대의 복원도입니다. 지질시대 공룡이니까 얘는 언제입니까? 가는 중생대가 되겠네. 중생대. 얘는 매머드가 보이네. 포유류. 얘는 신생대.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해조류, 잠자리 이런 거 있으니까 얘는 고생대.
해파리 라가 이제 뭐가 됩니까? 라가 선캄브리아데가 되겠지. 선캄브리아데.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됐고 가장 오래된 순서부터 연결하시오. 라, 그 다음에 다, 나. 이제 선고 중신, 선캄브리아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생물 과수에 대한 내용이야, 그죠? 자, 그러면 생물이 가장 크게 멸종했던 부분이 이 부분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고생대, 첫 번째는 고생대고, 그 다음에 생물의 종류가, 이거 그래프 자체를 이해하면 편해. 이 폭이 제일 큰 게 가장 많이 멸종한 거고요. 많이 멸종한 거고, 그 다음에 과수가 여기 봐, 여기 제일 높잖아, 키가, 그지? 그래서 종류가 가장 다양했던 거는 어느 시대입니까? 신생대가 되는 거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